어저께 이제 검찰발 가짜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그래서 성남시장실 이재명 성남시장실에는 CCTV가 모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유동규가 했는데 그걸로 난리가 났었죠. 야, 이재명이 그럴 수 있냐?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요. 이상민. 민주당 이상민입니다. 이재명 시장실 가짜 CCTV는 올해 정치 꼼수상 대상감이다. 물론 여기에 단서는 있어요.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이라고 말하면 본인이 사실 팩트 그게- 체크하고 그렇죠. 나왔어야지. 그게 더 비열한 거죠. 만약에 자기한테 혹시라도 책임지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앞에 사실이라면 깔고 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한 거예요. 정말 비열하고 비겁한 거죠. 나도 CCTV를 뭐 저 사무실도 그렇고 달아본 지 오래돼 갖고요. 그건 알아. 모형인지 가짜인지. 진짜고 가짜는 상당히 구분이 됩니다. 검찰의 가짜 뉴스를 그대로 인용해서 이재명 공격한 이상민. 선 넘은 거야, 이 사람은. 네, 정말 이렇게 단순한 팩트 체크도 안 되는 사람이 5선 국회의원이라면 사실 국회의원은 1선도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겁니다. 팩트 체크를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한 거죠. 일부러 최선을 다해서 모르는 거지 지금. 예. 이게 조선일보 유튜브에 출연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댓글창 어땠겠습니까? 이상민 잘한다, 맞는 말이나 한다. 그렇게 급봉에 취하는 거지. 급봉에. 그러면 이상민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렇지. 데려가. 데려가 진짜. 거기 이경 출마하게 데려가. 산신령님 감사하고요. CCTV 보도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관련해서 2011년 시장신무실에 CCTV 설치, 돈봉투 막으려. 이게 CCTV 화면이에요. MBC가 직접 가서 취재를 했었습니다. 이게 동영상으로 아직 남아 있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여기 MBC의 인하모 기자가 직접 CCTV 아래 서서 손 흔들면서 이 CCTV가 작동되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저 뉴스에 대한 브리핑은 앵커가 누구였냐면 배현진이었어요. 현진아 한마디 해야지. 뭐 다 기억을 못할지라도. 그리고 당시에 이재명 시장의 인터뷰도 합니다. 돈 봉투를 건네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CCTV를 설치했다. 그러니까 성남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약간 그런 복마전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비리가 전임 시장들이 다 구속되는데 다 비리 때문에 그래.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이야기를 맨날 하는 얘기인 건데 내가 돈 봉투를 안 받으려고 CCTV를 설치했다라고 한 사람이 돈을 받았을 리 만무하잖아요. 너무 겉과 속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전제를 깨버리는 거예요. 시장실에 CCTV는 가짜였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기사가 정말 좀 비겁하고 너무나 이런 목적으로 던진 기사라는 게 너무나 뻔한 게 아니 자기네들이 확인을 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이 법정에서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충분히 확인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 유동규를 또 묻힙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상민이 사실이라면 하는 거 똑같은 거야. 유동규가 그러는데 가짜랍디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마디만 하더라도 유동규는 그게 CCTV가 가짜라고 주장을 할 만큼 시상식에 대한 걸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거짓말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동규는요. 성남시청 공무원인 적이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 갈 때도 성남시청하고 도시개발공사는 거리가 겁나 멀어요. 유동규가 정말로 이런 말을 했는지도 사실은 모르죠. 아니 유튜브 나와서 했으니까. 유튜브 나와서 했어요. 언제요? 뭐 채널에 나가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이 기사화된 거예요. 아니 검사가 이야기했을 당시 말이에요. 검사가 이야기했을 당시. 그때.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 이름이 되게 멋있더라고. 이몽주라고. 왜 이름이 이몽주가 나무기 측근이에요. 나무기 예전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 할 때 직원. 직원. 근데 저번에 한번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 리리스트 골프 해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썼다는 게 이재명 리스트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몽주였어요. 이몽주. 천화동인 4호의 소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돈 전달이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무기가 미국 가 있으면서 이몽주한테 이야기를 해요. 정민용한테 돈 줘라. 그러면 그 정민용이가 유동규한테 갖다 주는 그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재명 측 유동규 자체가 이재명의 대리인 이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돈을 전달됐다라고 막 보도를 하면 자세히 안 읽어보면 이재명 측이 돈을 받은 거 그게 아니라 이 사건 다시 돌아가면 이 사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공무원이었던 유동규가 업자들로부터 돈 받은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욱이 이몽주한테 이야기해서 돈을 전달하면 그 정민용한테 돈을 전달하면 그 돈이 유동규한테 가는데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 사실로 드러난 거 하나 있잖아요. 포르쉐 구입한 거. 네. 이런 배달 사고는 없어요. 이재명이 받아오라고 했는데 이게 단계가 또 이런 돈은 단계가 이렇게 많이 거치지도 않아. 직접 주거나 한 달 정도 건너고 말지 무슨 남욱이 이봉주한테 정민용이 유동규한테 유동규가 김용한테 김용이 뭐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유동규가 김용한테 정말로 전달을 했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바뀌고 그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 돈이 경선 자금이라는 거잖아요. 이들 주장에 의하면 경선 자금이면 사실 8억 7,400만 원인가 4,700만 원인가 이 돈은 큰 돈도 아니야. 그것 중에 1억 얼마를 슈킹을 해? 그리고 이해됨? 이게 배달 사고가 났어. 배달 사고 방금 전에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많아봐야 한 달이 건너요. 왜냐면 입이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렇지. 많을수록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많아야 한 달이 건너요. 근데 그 다리가 갑자기 포르쉐를 샀어. 그럼 두목이 뭐라 그럴 것 같아? 뭐 이럴 수 있지. 뇌물을 받는 사람이 아 유동규 고생했으니까 야 포르쉐 한 대 사. 야 쟁어서 큰 손이다 진짜. 보통 그러기 전에 어디가 담궈져 있죠. 정치자금법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치자금 모으는 거에 대한 이재명 정도 되면요. 선거에 나갈 때 필요한 금액 금방 차잖아요. 몇 시간 만에 차버리잖아요. 왜 불법을 합니까? 아 그게 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돈 안 받으려고 CCTV까지 설치한 사람이 그간 성남시장 할 때나 저기 경기도지사 할 때는 돈을 안 받다가 대선 나간다고 그때 뜬금없이 돈을 받는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증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거 그 리리스트에 보면은 이게 요거는 보면 마치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채널 A가 만든 거예요 이게. 이거는 돈이 안 건너갔다가 아니라 나는 돈 건너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이재명 리스트가 아니고 이몽주 리스트인데 골프 부킹하는 걸로 보이려고 골프라고 썼다는 거야. 그 마치 이재명 대표한테 4월 25일 날 1억, 5월 31일 날 5억, 뭐 그다음에 6월 달에 1억 원, 뭐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이 돈이 이재명 대선 자금 사용 의혹이라고 지금 밑에 깨알같이 채널 A가 빨갛게 썼죠. 근데 이 돈은 이몽주가 유동규 측근 정민용한테 전달했다는 날짜인 거예요. 근데 유동규에서 김용이나 정진상으로 돈이 갔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유동규가 돈 받은 사건. 그리고 돈은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니까요. 현금으로 주고받았다. 현금으로 주고받았으니까 모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유동규가 포르쉐 산 건 어떻게 하는데? 현금이라고 해도 어떻게든 추적이 돼요. 왜? 이 사람과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보면 이 사람 수입이 월 1,000만 원인데 야 돈을 1억씩 쓰네? 금방 추적이 돼요. 정말로 8억 4,700이 물론 상대적으로 경선 자금 같은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일 수 있어도 8억 4,700은 결코 적은 덕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게 경선에 흘러가가지고 경선판에 쓰였다. 그러면 경선에 투입된 자금과 지출된 자금 비교하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돈을 단 한 푼도 발견을 못하고 계속 연기만 피운다는 것 자체가 그냥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돈이 이렇게 몇 억씩 움직이는데 단지 현금으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추적이 못할 뿐인데 야 그렇게 따지면 유동규 포르쉐는 어떻게 알았냐고. 그리고 이 메모를 쓴 경위도 되게 웃겨요. 남욱이 미국에 도망가 있을 때 그때 이 이몽주한테 전화를 해서 야 지금 메모해봐. 그때 돈 준 거 라면서 이게 지금 남욱이 미국 가 있을 때는 도피하고 있는 중이었었잖아요. 이미 본인의 신변의 위험을 깨닫고 도피하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이거를 옆에다 이제 골프라고 쓴 그 부분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리스트인데 옆에다 골프라고 쓴 이유는 그렇게 골프처럼 보이기 위해서 썼다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메모였다는 겁니다. 그럼 조작의 위험성이 있는 거죠, 당연히. 그 아까 말씀드린 게 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428억은 택도 없는 소리고 정치 자금을 막 무슨 10만 원 단위까지 끊어가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몽주 리스트에 나온 날짜가 정확치가 않습니다. 봐봐요. 아까 여기는 6월달 1억 원. 이게 지금 남욱이 이몽주한테 기록하라고 했다는 그 리스트거든요. 4월 25일, 5월 31일 이렇게 있는데 6월 달엔 또 1억 원이야. 근데 이 날짜가 정확하지가 않아. 다음에 이몽주 리스트에는 8월 달 금액도 틀립니다. 돈이 반환된지도 모릅니다. 이거 그거 읽어봐요. 이몽주 리스트에 있는 1억 4,300만 원은 8월에 전달한 금액이라고 적었지만 실제 유동규 측에서는 8월에 남욱으로부터 1억 4,7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함. 남욱은 정민용에게 이몽주에게 받은 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해 정민용이 돌려주었다고 함. 좀 웃기지 않아요? 금액 자체도 틀리지만 돌려줬다는 걸 몰라. 왜? 내가 봤을 땐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 하다 보니까 그다음 1억 원을 반환할 당시 이몽주는 사무실에 없었으며 정민용이 남욱 대표실에 들어가 직접 금고에 돈을 가져다 놓았다고 진술함. 재판부는 그 돈을 정민용이 반환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묻자 나중에 보니 금고에 돈이 있어서 가져다 놓았구나 생각했다고 함. 한 번씩 웃어. 왜 무슨 우참을 해? 아니 근데 이 1억 3천이라는 돈도 왜 그러니까 1억 4,300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1억 3천에 대한 부가세 1,300 포함해서 1억 4,300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는 뇌물 자금일까요? 항상 야수님이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끝자리가 지저분하게 4,300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 부가세를 왜 끊었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다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네. 아니 진짜 물론 뭐 그게 아닐 수도 있어. 야 나머지 억 단위 밑에는 네가 가져 전달한 놈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정변.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 이게 내용이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어디에서 무슨 리스트가 하나 나왔어. 이름 날짜도 정확치도 않고 누구한테 주어졌는지 누가 전달했는지 정확하지도 않아. 이게 무슨 증거 능력이 있냐고요. 서류에 있는 걸 해석해가지고 무슨 조선왕조 실록 해석합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 해석해가지고 야 그때 당시에 이거 했으니까 이게 누구한테 전달되고 누구한테 전달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사회 문서도 악마의 문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랬을 것이다. 그 이후에 꼬리가 잘렸는데 계속해서 이 선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게 검찰이잖아요. 정변 저 이따가 방송 끝나고 120만 3,200원 정도만 빌려주세요. 안 되겠어요. 120만 3,300원까지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다고. 다음. 재판부는 이몽주에게 정민용에게 전달한 금액에 비하여 메모 아래 부분에 적힌 NSJ 홀딩스에서 조성된 금액이 많은데 왜 그런가요? 하는 질문에 이몽주는 금액이 틀린 것도 문제인가? 라고 답변을 해서 재판부가 갸우뚱하였음. 아니 지금 이게 지금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일이야. 어디에 무슨 종이에다가 누가 글씨를 막 써놨어. 그런데 이 글씨가 당시에 무슨 의미였는지 해석을 하는 건데 그걸 작성했다는 당사자도 그걸 해석을 못하기 시작하면 이게 골 때리는 게 이거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억대의 돈을 전달을 해. 총액이 8억이 넘어가요. 근데 제대로 된 장부조차 없어. 그런 뇌물은 없어요.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래서 이 메모가 등장을 한 거예요. 증거로. 우리가 방송했으니까 검찰이 이렇게 우리 방송 잘못한 걸 수도 있어. 원래 뇌물에는 리스트가 있다, 장부가 있다. 그랬더니 쪽지가 등장한 거야. 지금 메모가. 우리 방송 잘못했네. 알려주지 말걸 씨발. 아니 근데 쪽지를 쓰려면 정확하게 쓰던가. 날짜 같은 게 왜 날짜 같은 게 안 정확하게 써요? 이렇게 하려고 지금 날짜를 안 정확하게 한 거야. 날짜 정확하게 적었는데 갑자기 나 그날 미국에 있었는데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잖아. 몇 월 며칠 아침에 하루 종일 날이 맑았다. 그래서 오늘 뇌물을 전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써놨는데 근데 아침에 비 왔는데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이 얼마나 한가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제 핸드폰 A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핸드폰에 일정표가 있잖아. 깨알같이 있어요. 하나도 빼먹지 않으려고. 근데 이렇게 사업하는 애들이 언제 돈 전달했다는 걸 모른다고? 그거는 불가능한 게 사업하는 애들이 돈을 왜 줍니까? 돈을 왜 줘요? 그 돈 준 거 가지고 상대방 멱살 잡으려고 주는데 돈 주고 기록을 안 해놔?
아니 당근 거래할 때도 몇 시 몇 분에 어디서 할지를 정하는데 지금 몇십억 몇 억이 오가는데 언제 줬는지도 모르고 아. 금액이 다른데도 금액 다른 것도 문제입니까? 라고 쓰는 게 지금 말이 되는 이 겁니까? 당근 마켓보다 못한 새끼들 진짜. 다음이요. 남욱이 자신의 목숨줄이 달린 문재인이 기억을 되살려 돈을 준 날짜와 돈의 조성 경위를 메모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날짜를 대충 적었다는 것이 이몽주의 진술이었어. 요건 이제 틀렸다고 지적이 나오니까 대충 적은 거예요. 대충 적은 거 대충 적은 건데 형사소송법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를 정하는 것 중에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적은 서류는 증거 능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그것조차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대충 적었다는 게 뭔 어. 말이야. 야 얘네들한테 하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껌값이었나 보다. 에? 아니 그리고 목숨줄이 걸린 문제인데 이제 와서 기억하고 있어 지금? 목숨줄이 걸렸으면 그때 적어놨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이거를 진지하게 법원에서 다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무슨 문서가 나왔는데요. 이거 제가 목숨이 달린 문제라 엄청 기억해서 적어.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어제도 이야기 드렸고 그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유동규가 아무 말 대잔치를 해. 거기에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유동규가 저지레를 쩍 해. 맞추려다 보니까 석대의 변화와 왁구가 안 맞는 거예요. 왁구가 안 맞으니까 왁구를 대충 맞춰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나중에 말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메모가 만들어진 시점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 그때 남욱이 미국에서 들어왔을 때 이재명한테 씨알도 안 먹힌다 그 시점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메모는 이재명이 타겟이 아니라 사실은 유동규 타겟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의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저는 돈은- 그렇진 않다고 봐요. 아니 뭐야? 돈은 건너갔을 수도 있어요. 그 돈이 유동규한테 이재명 이만큼 대표한테 갔다. 건너간 게 아니라는 네, 전제로 보면 그렇죠. 네. 많이 풀려요. 아니 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냐면 유동규한테 건너간 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기록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 필요에 따라서 그럴 수 꺼내놓지 있겠다. 않을 뿐이지. 그렇게 해서 이재명을 엮어야만 그렇죠. 자기들이 살아나니까. 정말로 예를 들어서 유동규가 타겟이었던 시절에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자료들 나올 건 다 나왔을 거고 누군가가 아마 블럭을 했겠죠. 왜 관련자들 있잖아요. 지금 다음에 등장하는 정재창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그 대장동 전에 위례 신도시 개발업자 중에 하나야. 근데 불법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재창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게 검찰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지난 재판에서 남욱은 2021년 대선 경선 자금 관련하여 정재창도 알고 있다고 답하였고 이는 이몽주가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 오늘 이몽주는 자신은 대선 경선 자금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남욱이 정재창에게 말한 것 같으며 그 내용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며 남욱과 반대되는 진술을 하여 오히려 남욱의 지난 재판 발언에 대한 위증 가능성까지 점쳐져.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말을 맞추다 보니까 관련자들이 막 드러나긴 하는데 서로 말이 틀려. 그 이몽주 그거 있잖아요. 금액이 틀리면 안 됩니까? 목숨줄이 달려서 필사적으로 기억했다며. 그러면 이제 판사가 있잖아요. 저 새끼 법정 구속. 뭐 이렇게. 아니 정말 얼마나 증거가 없으면 이거 갖고 싸울까 싶은 거예요. 얼마나 정말로 진지하게 다퉈질 만한 증거가 없길래 사실 이걸 가지고 다툰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제대로 된 증인 진술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뭔가 진술이 있긴 한데 그 진술을 크로스 체크해서 맞춰볼 만한 건 없고 제대로 된 증거가 없다 보니까 누군가가 기억을 짜내서 사람도 정확하지 않고 날짜도 정확하지 않고 액수도 정확하지 않아. 야, 육하 원칙 중에 3개가 날라갔어요 지금. 이 서류를 가지고 이 육하 원칙의 6개 중에 3개가 뭔지 지금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고,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시장실 CCTV는 진짜였어. 이상민 씨 선 너무 넘으셨는데 지금. 이 정도 되면 국회의원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니까? 저는 해당 행위에 네, 가깝죠. 왜냐면 해당행위예요. 검찰이 이재명을 치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상황에 그걸 그대로 갖다가 단서는 붙이긴 해요. 근데 그게 가장 비열한 방법이거든. 사람들은 그렇죠. 그게 CCTV 그러니까 뭐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러면 저거 뭐 어마어마하게 쇼다. 역대급 뭐 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거에 지금 삐뚤어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 국민의힘 가고 싶다 이렇게 난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놈을 TV조선 같은 데 데려다가 토론을 시켜요.
제가 새날에서 박용진을 한번 꾸짖은 적이 있어. 한 번이 아니구나. 아무튼 간에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수사의 세부 내역은 모르지만 이러이러했다면 이재명은 그만둬야 된다. 얼마나 비겁해요. 자기 밑에 월급 주고 있는 보좌관이 몇 명인데 그 보좌관한테 야 사실관계 정리해서 브리핑 한번 해봐. 이 말 한마디 모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모르는 거야. 혹시 알면 안 되잖아. 윤석열이 일본 야쿠자 자금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직 사퇴해야죠. 아니 그냥 사퇴했으면 좋겠어요. 받았건 안 받았건. 자, 여기까지 하시고 고노동길님, 프리소울님, 크로미TV님, 감사합니다. 예, 발음이 엄청 좋아지고 있습니다.